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5시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의 공무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8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이 맞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허익범 특검은 선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할 몫을 감당하겠다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 몫으로 남겨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소식에 여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만난 민주당은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에 따른 판결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조직 확대를 위해서 좀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순진한 저런 김경수가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선거 결과가 낙관했기 때문인지 이런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거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도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측근이 벌인 선거 공작을 몰랐냐고 문 대통령에게 따졌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과연 그 선에서 그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판결 뒤 김경수 지사 관련해 청와대 입장은 없다는 짧은 메시지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84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 30%를 넘어선 가운데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에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전체의 32%인 551명입니다. 비수도권 국내 발생 1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체육관 등에서의 공연을 금지했습니다. 또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추가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의 확산세로 볼 때 단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는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 간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휴가 시기 분산 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만큼은 함께하는 휴가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늘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나흘 동안 50대 모든 연령층의 백신 예약이 진행됩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50대 대상자 740만 4천 명 중 약 73%인 539만 6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밤사이 예약 사이트 접속이 잘 되지 않거나 튕겨나가는 현상이 잇따른 데 대해 방역 당국은 오류를 수정했으며 대처 요령을 해당 사이트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 부대원들의 국내 진단검사 결과 전체 부대원의 90%인 270명이 감염돼 현재 병원과 시설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탔던 문무대왕함은 오늘 새벽 아프리카 현지에서 출항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34진에 대한 국내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아프리카 현지 검사와 비교해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젯밤 전 부대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가 모두 270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부대원 301명의 90%에 해당합니다. 31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진행된 검사에서는 부대원 247명, 82%가 확진됐고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기가 지나면서 귀국해 진행된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한 청해 부대원 가운데 중증도 증상을 보이는 3명을 포함한 14명은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87명은 국방어학원과 민간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PCR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은 방역당국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경남 진해 해군시설로 이동해 일정 기간 격리됩니다. 청해부대 34진이 승선했던 문무대왕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아프리카 현지에서 출항했습니다. 50일간 항해해 9월 12일쯤 진해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무대왕함에는 해군 인수단 149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이들은 문무대왕함과 동급 함정인 강감차남 병력 위주로 변성됐으며 방역 조치를 진행한 뒤 문무대왕함 선내에 진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발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는 서욱 국방장관이 사과한 날이고 그런 날 대통령이 연거푸 사과를 하는 게 형식상 어떨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우선 장병들을 잘 치료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당장 사과를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았는데요. 위아래로 더위를 만드는 열돔 현상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말 그대로 압력솥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타는 듯한 폭염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중부 대부분 지역과 호남, 대구 등 영남 일부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청주와 춘천, 서울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에선 서울 수유동과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의 최고 기온이 37.9도를 찍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오늘 밤에도 식지 않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폭염의 특징은 서쪽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밀려온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대륙에서 확장해온 티벳 고기압이 강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고기압에 막혀 태풍도 줄줄이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 잡은 거대한 구름대, 바로 태풍입니다. 7호 태풍 춘파카는 오늘 오전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문제는 6호 태풍 인파입니다. 세력을 키운 채 역시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양의 뜨거운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보내고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동풍에 태풍의 영향까지. 이번 주 일부 서쪽 지역에선 낮 기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칠입니다. 제주에서도 어제 하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만큼 제주도 보건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보건소 앞에 긴 대기 행렬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제주시 외곽 지역 보건소까지 진단검사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시내 보건소 근처에 사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영에는 사람도 적고 해가지고 이쪽에 오면 검사 빠르다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선 어제 하루 34명이 확진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지 이틀 만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 중 절반은 집단 감염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유흥주점 2곳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3명 추가돼 9명으로 늘었고 신규 집단 감염 사례에선 확진자 8명이 추가돼 9명이 감염됐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고등학교와 신규 감염 2사례 모두에서 10명 이상이 한 장소에 모이는 등 집합금지 위반 정황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단 발생이 어딘가에 또 튀어나와 버리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집단 발생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거고요. 제주공항 국내선 JDC 면세점의 주류 매장 근무자 4명도 확진돼 매장이 긴급 폐쇄됐고 직원 121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됐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이틀 만에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여수 병설 유치원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9일입니다. 이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원아와 엄마가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원아와 유치원 방과 후 돌봄 교사, 원아의 초등학생 형제 자매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병설 유치원 집단 감염이 여수의 한 식당과 연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해당 유치원의 돌봄 교사가 여수의 한 식당을 방문했는데 이곳에 경기도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당 확진자 가운데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돌봄 교사를 포함해 병설 유치원 관련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델타 변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높아진 만큼 자가격리자 범위를 넓히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여수의 일일 평균 확진자가 5.71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6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 여수시는 내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망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백악관과 미 하원에선 백신을 다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발생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감염된 이들이 신규 확진자의 83%로 급증했습니다. 7월 첫째 주만 해도 절반 수준이던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2주 만에 30%포인트 넘게 치솟은 겁니다. This is a dramatic increase up from 50% the week of July 3rd.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변이보다 델타 변이가 압도적으로 감염력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 44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만 7천 명을 기록해 2주 전보다 2.5배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200명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백악관 관리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보좌관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둘 다 증상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We know that there will be breakthrough cases, but as this instance shows, cases in vaccinated individuals are typically mild.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 속에서도 미국 성인의 30% 이상이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결국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상당 기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정부가 계약갱신권 등이 포함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계약갱신율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었고 임대료 인상률도 상당 부분 억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법 시행 후 50%대에서 70%대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로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하여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가짜 거래를 통해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거래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거래를 중개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세한 적발 내용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지난달 말 이후로 수급 동향 지표에서 초과 수요가 2주 연속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한일 간 협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의 대화 메시지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살인과 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중대범죄 경력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가 118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설립한 기업의 로켓을 타고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유료 관광객을 태운 첫 상업 우주 관광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불붙은 세계 부호들의 우주 관광 경쟁이 곧 사업화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We are about to go to space, everybody. 2, 1. 민간 우주관광 로켓 뉴 셰퍼드5가 우주를 향해 올라갑니다.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우주선 안에서 탑승한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106km 상공, 우주 가장자리까지 날아오른 로켓은 무중력에 가까워지는 체험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한 뒤 이륙 10분 만에 착륙했습니다. 우주관광의 기획자이자 탑승자는 세계 최고 부호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로켓 개발은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관광기업 블루 오리진이 맡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주비행사 시험에 붙고도 여성이어서 꿈을 이루지 못한 80대 여성.
표값으로 수천만 달러를 내고 첫 유료 우주 관광객이 된 네덜란드 부호의 10대 아들이 함께 우주 관광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The most profound piece of it for me was looking out at the Earth and looking at the Earth's atmosphere. Every astronaut, everybody who's been up into space, they say this. 9일 전 역시 우주 관광에 나섰던 영국의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선수를 뺏기긴 했지만 조종사 없는 자동 제어 비행, 20km 더 높았던 비행 고도 등을 자랑했습니다. 여행 전 과정은 생중계됐습니다. 우주 관광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블루오리진은 곧 우주관광 티켓 판매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고 9월에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민간인 우주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관광 산업 선점을 위한 부호들의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국 중부의 허난성 일대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 정저우는 지하철에 물이 차오르면서 12명이 숨지고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물이 차오른 이곳, 천장 손잡이를 보고서야 지하철 객차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객차 안 승객들도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现在是晚上的8点35分。我们看到消防救援人员已经在现场了，一个一个的在救援。 간신히 객차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물이 차오른 철로 옆으로 대피합니다. 도심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급류가 된 도로 곳곳에서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구하려는 필사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끊어진 도로 사이로 차량이 추락하고 무너진 도로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도시를 잇는 교통망도 곳곳이 끊어졌습니다. 全线等高速公路禁止所有的车辆上站。 此外，因为山西隧道的积水，济阳高速禁止车辆出省进省。 허난성 정저우는 17일 이후 600mm 이상 비가 왔습니다. 60년 만에 기록적 폭우, 한 해 강수량과 맞먹습니다. 이번 비로 지하철에 갇혔던 12명이 사망했습니다. 20만 명이 대피하고 지역 당국은 홍수 대응 태세를 1급으로 높였습니다. 허난성 일대엔 오늘 밤까지 폭우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중국에선 출퇴근이나 배달 수단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사용하는 전기 오토바이가 인기인데요. 그런데 도로를 달리던 전기 오토바이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2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2명을 태우고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고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我在保安室听到嘣一下爆炸了然后火起来了 부부와 딸 등 일가족 3명이 전기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딸과 아버지는 온몸의 90% 이상 3도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는 오토바이 배터리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달 전 랴오닝에서도 전기 오토바이가 폭발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행인 5명이 다쳤습니다. 目击者张先生称，当时他就在不远处，爆炸的声音震耳欲聋，碎片飞得到处都是。听到爆炸声后，吓得捂耳朵就跑。 중국에서는 전기 오토바이 폭발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시성에서는 전기 오토바이에 연기가 난 뒤 불과 5초 만에 오토바이 전체가 타버렸고 스촨성에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토바이가 폭발해 5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사고 원인은 대부분 무허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불법 개조, 배터리 이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사고를 포함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전기 오토바이 관련 인명피해 사고는 연평균 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값이 싸고 유지 비용이 적어서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몰라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하산하다 실종된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악천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김 대장 수색을 위해 동원된 파키스탄 육군 항공 구조대 헬기가 기상 조건이 나빠 뜨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종 추정 지점이 7,000m 이상의 높이라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장은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 이후 하산하다 지난 19일 조난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팔자에 나흘 연속 하락하며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79포인트 하락한 3,215.91에 코스닥은 1.61포인트 내린 1,042.0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지수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약세로 전환하며 나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최근 모바일 게임 출시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펄어비스가 기대감이 소진되며 7%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SK머티리얼즈가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오름세를 보였고 고려아연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오른 1,15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복, 내일은 대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오르는 등 붉은색으로 보이는 서쪽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도 많아졌는데요. 대서절기인 내일도 서울과 춘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지속됐고 서쪽 일부 지역은 38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서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대전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당분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